안녕하세요. 아일랜드를 가장 잘하는 유학원 링고스파이의 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젠토입니다. 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 맞으면서 네, 오늘 리뷰해드릴 어학원은 아일랜드에서 또 최고급 어학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에메랄드라고 하는 어학원입니다. ECI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에메랄드 어학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어학원입니다. 가장 고급 어학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더블린의 캠퍼스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시티 센터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시티 남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2018년까지는 시티 남쪽에 두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문을 닫고 이번에 시티 센터에다가 새로 이제 건물을 하나 새로 사가지고 그 건물을 새로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또 저도 최근에 이제 유학원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방문을 했었는데 선생님과 디렉터분 만나가지고 한번 학교 전체 투어도 한번 해보고 새로 2019년에 어떤 커리큘럼으로 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왔어요. 지금 덴토님께서 이제 그 두 곳을 다 방문을 해보셨거든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시설과 위치는 어땠는지. 말씀하셨다시피 캠퍼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제가 첫날에는 메리언 스퀘어 시티 센터에 있는 곳에 갔고 두 번째 날에는 저기 남쪽에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갔어요. 좀 비싼 학원이라길래 아일랜드의 비싼 학원은 또 어떨까. 새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막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거 솔직히 못 느꼈어요. 그 옛날에 EC를 갔을 때 거기 시설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상상하고 얘도 그만큼은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근데 이게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일랜드, 특히 더블린 같은 경우는 도시를 돌아다녀 보시면 사실 건물들이 다 굉장히 오래돼 있어요. 오래됐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고층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자체 이유가 시 자체에서 아무리 건물이 내 소유라고 할지라도 건물 외벽을 손상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시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건물의 소유는 에메랄드이지만 바깥에는 손을 하나도 못 대고 안에만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다른 일반적인 중저가 학원보다는 당연히 훨씬 좋은데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넓고 생활하기 편하고 교실도 되게 넓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확실히 남쪽이라서 북쪽에서 가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대부분 그 동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 동네가 좀 부자 동네이기도 하고 살기 좋은 동네이기도 하고 근데 시설은 두 학원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교실 내부에서 쓰는 그 장비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화이트 보드판 이렇게 있고 빔 프로젝터 같이 이렇게 보드판에 쏘는 그런 거 다 학교마다 있었고 의자나 책상도 이렇게 다 그냥 디귿자에다가 일반적인 책상 의자였고 두 개 다르진 않은데 저는 오히려 밑에 남쪽에 있는 캠퍼스를 갔을 때 되게 아일랜드의 어학원스럽다. 되게 고급 호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밑에 부분의 인테리어가 훨씬 더 마음에 들긴 들더라고요. 교실도 되게 많아요. 학교 자체가 크니까. 제가 또 여기서 놀랬던 게 시설에서 저는 학원을 지금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생겼잖아요. 아, 이런 게 있으면 학생들이 편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식당이에요. 근데 거기는 학교 자체에서 그 점심을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가서 간식 사 먹기도 좋았고 그래 다 같이 끝나고 점심 학생들이랑 같이 먹으러 갔는데 꽤 퀄리티도 좋더라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얼마였죠? 5.5유로였어요. 그 캠퍼스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시티 센터에 있고 하나는 시티 남쪽에 있어서 그 두 개 서로 또 이렇게 트랜스퍼가 가능해요. 그냥 시티로 옮기는 건 원해서 옮긴 거예요? 네, 제가 원해서 옮겼고요. 집이 시티센터이기 때문에 좀 가까운 데를 다녀보고 싶었고 학원도 좀 다른 분위기도 좀 느껴보고 싶었고 만나거나 일들이 시티센터에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수업을 직접 들어보셨는데 수업 퀄리티는 이것도 되게 기대를 하고 갔죠. 비싼 학원이라니까 그렇죠. 당연히 좋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죠. 네. 일단 되게 재밌었어요. 선생님도 되게 좋으셨고 다 여기 영어권 사람들, 아일랜드 사람들인 것 같았고 선생님들도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 보였어요. 체계적이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었고요. 책을 통해서 또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커리큘럼에 맞춰서 딱딱딱 진행되는 느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 같이 이야기할 시간도 주면서 리스닝 할 시간도 주고 문법 공부하는 시간도 주고 체계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어떤 학원은 그냥 선생님이 뭐 피곤하셨는지 그냥 1시간 내내 대화하라고 시켰거든요. 자기가 수업 안 하고. 근데 그거와 다르게 여기는 확실한 커리큘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수업 퀄리티는 선생님에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어느 학원이든 비슷하게.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랑 얼마나 그 수업 방식이나 맞아요. 공감하는 것들이 비슷하냐가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아요. 맞아. 남쪽 캠퍼스에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왜냐면 오전에는 두 분이 선생님이 계속 쭉 수업을 하시지만 오후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선생님들이 바뀌어요. 10분 정도의 선생님과 수업을 해봤고, 위에 캠퍼스에서도 6분 정도 수업을 해봤는데, 전반적인 제 생각은 모든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퀄리티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균 이상. 에메랄드는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뽑는다. 그리고 수업 퀄리티가 어떤 선생님과 수업을 하든 평균 이상은 된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 성향이라든가 공감대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다. 그 에메랄드가 사실 수업 관련해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수업 자체가 60분 수업이에요. 근데 이게 왜 60분 수업이 왜 당연히 1시간이면 60분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 15시간 수업, 뭐 20시간 수업 주당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거기서 말하는 1시간이 60분이 사실 아니에요. 보통은 뭐 45분, 많아봤자 50분, 그리고 이제 중간에 브레이크까지 포함해서 이제 1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서 말하는 뭐 15시간, 뭐 20시간이 정말 말 그대로 20 곱하기 60분 해가지고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60분 수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진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학원 이상의 저걸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되게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선발한다.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어학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왜 비싼지가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어떻게 보면 소형 어학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60분 수업이라서 수업이 되게 길게 느껴졌고요. 근데 저는 60분 수업인지 모르고 왔으니까. 그리고 60분 수업 처음 들어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길다는 느낌이 들었고, 60분 수업이라고 해도 2시간 연속으로 수업해요. 120 수업하고 한 20-30분 쉬는 시간 주고 다시 120 수업하고. 이러니까 좀 빡세죠? 네, 진짜 학교 다니는 느낌이에요. 네. 아, 그리고 수업 때서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에메랄드에서 그 새로 커리큘럼을 새로 만들었대요. 소프트 스킬 셋이라고 하는 건데, 흔히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스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략적 사고 하는 방법, 아니면 뭐 리더십 스킬, 팀플레이어로서 어떻게 활동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 스킬 셋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네 커리큘럼에 접목을 시켜서 그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단순히 언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능력들도 같이 기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서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자, 다음으로 학교의 국적비는 어땠나요? 이것도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생각보다 아시아인 분들이 많았어요. 일본인 분들, 타이완 분들. 왜 놀랬냐면 다른 어학원에서 일본인 분들을 특히 만나기가 어려워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기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브라질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저는 편견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들으면서 브라질 친구들은 저렴한 어학원에 많을 것이다 라고 들었는데, 이 학원에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같은 브라질 분이어도 브라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확실히 여기 돈을 벌러 온 건 아니고 영어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고, 그 나라에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변호사였던 사람들, 어떤 매니저였던 사람들, 이런 브라질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대도 좀 높고, 본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커리어 브레이크를 가지고 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네네네. 그래서 서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여기서 처음 받았는데, 너는 영어를 왜 공부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처음 받아보니까 어학원에서,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했었는데, 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꼭 필요해서 여기서 지금 잠깐 공부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그 분위기에. 학교의 액티비티는 어땠나요? 제가 처음에 그 시티센터에 있는 지점을 갔을 때는 인덕션이라고 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들었어요. 그때 어떤 액티비티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종이 같은 거 나눠주시면서. 좀 특이했던 거는 매주 수요일마다 학원 내에서 영화를 다 같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액티비티는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참석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학교에 매달 액티비티가 게시판에 공지가 돼요. 그리고 학교에 그 액티비티를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액티비티가, 새로운 액티비티가 바뀌고, 주말에는 또 근교로 놀러 나가는 그런 액티비티가 매주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직접 여쭤보니까 다른 학원과 다를 거 없이 처음 한 2주 정도만 가고 열심히 가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잘 다 가본다니까 이제는. 네, 그렇죠. 다음은 그러면은 학교의 학생 서비스는 어떻게 되셨나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 학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시간표나 액티비티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참여하고 싶으면 거기서 참여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편리해 보였고 스터디 그룹이라고 오후에 더 공부하고 싶은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무료라고 했고 엄청 다들 정말 친절하셨어요. 진짜 막 저한테 네 뭐 길 가다가 커피 마시고 싶으면 들어가서 여기서 마시고 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만의 커피숍이라면서 친절도는 완전 좋았습니다. 선생님의 친절도는 어땠나요? 그 수업 들을 때 느껴지는 그것도 네 저를 진짜 잘 챙겨주셨어요. 보통 저를 어색해 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치있게 게스트가 왔는데 뭐 자기소개 해봐라고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시기도 했고 진짜 재밌게 지냈어요. 학생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여기 와서 받았던 학생 서비스가 이제 첫 번째로 은행. 저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도 되고 그쪽에서 필요한 서류들 다 만들어주고 은행이랑 어포인트먼트까지 다 전달을 해줬어요. GNIB 필요한 것들 다 정리해서 메일 다 줬고 그리고 홈스테이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홈스테이가 있는데 홈스테이 과정과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이유에서도 옮기고 싶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고요. 학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 거주할 곳이 필요할 때 기숙사를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하는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기숙사에 좀 있었는데 집을 생각보다 입주를 빨리 하게 돼서 기숙사 비용을 환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학교에서 아무런 수수료나 그런 것들 없이 다 전액 환불을 해줬고 그런 것들에서 처리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에메랄드 뭐 비싼 학교잖아요. 그러면 과연 뭐 모두에게 맞는 어학원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과연 어떤 분들에게 에메랄드 추천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가격을 듣고 좀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비쌀 줄이야.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막 함부로 추천할 수는 없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예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어학원을 선택하실 텐데 좀 그 가격이 있는 학교들 위주로 찾아보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에메랄드라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비싼 어학원 뭐 제가 가본 건 이시밖에 없지만 거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여기가 훨씬 더 체계적인 느낌이고 약간 학교 같은 느낌?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우리 하는 리뷰 중에서 잉글리시 아우라는 학교를 엄청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많이 등록을 또 해주셨는데 에메랄드 6개월 할 돈으로 잉글리시 아워 2년을 다닐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카일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같으면 에메랄드 6개월 다닐래? 잉글리시 아워 2년을 다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게 근데 잉글리시 아워는 2년까지 다닐 만한 학교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잉글리시 아워는 확실히 3개월, 6개월 하는 단기 같은 느낌, 학원 같은 느낌. 네네, 학원 같은 느낌이라면 에메랄드는 학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로 마당도 있고 말이야. 진짜 정말 학교생을 하는 느낌도 들면서 수업 자체도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영어가 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저의 기준에서 본다면 가격 빼고 다 좋은 거. 가격 빼고 다 좀 비싸서 문제지. 네, 비싸서 문제야 나한테. 네, 그래서 오늘 에메랄드 어학원의 리뷰를 전달해 드렸고요. 리뷰를 마치기 전에 젠토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하나 있죠. 네, 아일랜드 어학 연수를 링크스파이를 통해 들어오실 분들은 여기 할인 코드를 드릴게요. 이걸 넣으시면 6개월 과정에 50유로, 3개월 과정에 25유로를 할인 받으신 상태로 오실 수 있으니까 꼭 이 코드 넣어가지고 할인 받아서 최저가를 보장하는 링크스파이를 통해서 오세요. 네, 오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학원의 리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리뷰로, 더 좋은 객관적인 리뷰로, 더 생생한 동영상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랜드를 가장 잘하는 유학원 링고스파이의 카일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유튜버 젠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